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개인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이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파산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단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의 단점과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개인회생과 비교해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의 자산이 청산 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그 대금은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물론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자산은 대부분 청산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한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해당 건물이 매각되면서 임대 수익을 잃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청산 대상이 되는 자산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만큼 생계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이 완료되면 파산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 기록은 최대 5년 정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같은 신용 기반의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면책 후에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할부를 신청했지만 신용기록 문제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신용을 서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 문제 때문에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점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불이익과 심리적 부담 측면입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지만 사회적 이미지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특정 직종에서는 파산 기록이 문제가 되어 채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계약 과정에서 파산 기록이 확인되어 계약이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은 파산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취업이 우선인 분들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적 시선에서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파산의 단점 중 네 번째는 개인 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금, 벌금, 고의적인 손해배상금, 양육비와 같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인 회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파산 절차가 채무 해결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파산으로 대출과 신용카드 채무는 면제받았지만 남아있는 연체된 세금 때문에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본인의 채무 중 면책이 가능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구분하고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각 후 여러 번 재신청이 가능한 개인회생과 다르게 개인 파산은 같은 채무에 대한 면책 기회는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을 신청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파산 신청이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파산 선고는 대부분 시간이 지난 후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파산 선고를 받은 채권에 대해 면책을 불허할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채무를 탕감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이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 파산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을 신청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신청이 가능한 개인회생은 더 유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준비할 때는 면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의 단점과 선고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개인 회생과의 비교를 통해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지만 재산 청산, 신용 거래의 제한, 면책 불허가 시 재신청 불가 등 명확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중히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